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들목 꿈꾸는 교회 김승희 목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승희 목자님은 이제 남편도 목자이시죠, 그죠? 네네. 이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남자, 여자 다 하는 목자라고 호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이 교회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이제 3년 전에 분립 개척을 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네네. 맞죠? 네네. 네. 3년 전인가요? 아니면 3년? 네, 3년 됐죠. 2019년. 그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네네. 그 본 교회 나들목 교회 대광고등학교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거기서 여기 분립 이제 개척해서 나오실 때 같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처음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네. 뭐 기존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청년 이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하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들이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사실은 이제 육아를 이제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당분간은 신앙생활은 하기 힘들어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년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뭐 공동체도 세우려고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들목 교회를 그때 이제 소개받고 저희가 2008년도 처음 이제 신설동에 있는 나들목 교회에 가서 성도가 됐습니다. 2008년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나들목 교회와 함께한 횟수가 거의 14년 돼가네요. 그죠? 네네네. 그럼 나들목 교회 그 대왕고등학교 모이는 그곳에 이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 교회가 정말 나한테 영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셔서 그렇죠. 그때부터 훈련받고 이제 목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목자는 2013년. 2013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자 생활 하시고 지금 현재 여기 꿈꾸는 교회로 분립 개척할 때에 이제 목자 이제 남편 함께 같이 여기 오셔서 하시고 있죠. 지금 어느 목장을 지금 섬기고 계신지 자기 목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분당 서현동에 있고요. 그래서 서현가교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서현가정교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목장이라지 않고 가정교회라고 호칭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이름은 주로 지역 이름을 따나요? 네, 지역 이름을 주로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원하시면 보통은 지역 이름 플러스 어떤 자기 공동체만의 다른 색깔을 넣고 싶으실 때는 그걸 두 개를 붙이셔서 이름을 짓기도 하시고 보통은 지역 이름을 앞에다가 많이 붙이십니다. 서현 가정교회 그가 목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는 어떻게 또 목회하고 계신지. 저희 이제 꿈꾸는 교회 오면서 이제 저희가 이전에 있던 가정교회는 이제 신설동에서 다른 가정교회를 했었고요. 이제 분리 개척을 하면서 그분들은 다 자기 지역성에 따라서 다른 분립된 교회들로 가셨고, 이제 3년 전에 여기서 이제 서현 지역에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새로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 작년 두 번 저희가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벌써 지난 3년 사이에 두 번이나 분가하셨어요? 저희가 일단 가정교회 적정한 인원을 저희가 10명에서 12명 정도로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뭐 가정교회 숫자가 이제 충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 숫자 이상의 이제 가족들 같이 함께 있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분가가 필요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목자로 설 수 있는 목자를 세워야 리더가
리더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된 가교였지만 2번 분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두 가정이 모두 사실 이제 신설동 나들목 교회에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같이 이 지역으로 이제 오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 분들이 이제 언약가족으로서 이제 많이 훈련을 이미 받아오셨던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가정교육을 하게 돼서 3년 안에 2번 분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분립할 때 나왔던 그 목장 식구가 워낙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립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분립을 하게 된 거는 목장 식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분립을 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를 그러니까 가정교회 식구가 어떻게 늘어났느냐를 이제 물어보시는 그렇죠. 건데, 저희 교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뭐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들목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지역에서 이제 신설동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올 수 없었던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좀 더 가까워지니까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그렇게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찾아온 분들이 이제 이 목장에 가정교회에 이제 그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다음에 또 맞는 데 이렇게 이제 계속 공급을 해주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또 가정교회는 그 목장 자체에서 이제 전도를 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연합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비슷하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신이 이제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이제 자기가 품고 있는 이제 찾는 이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찾는 이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교회에 초대하는 것보다 이제 작은 모임인 공동체 가정교회 초대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고 그렇죠. 교회 바로 오는 것보다 집에서 모일 때 오면 편안하고 식사 비공식적인 모임이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이제 가정교회 먼저 소속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뭐 풍삼초나 이런 과정들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거치고 이제 교인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장 이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이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시잖아요. 참 평신도로서 이렇게 뭐 신학교 가지 않아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게 가정교회의 또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목장을 섬기십니까? 어떤 그 목회나 목양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저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람들과 이제 뭐 형제 관계로 잘 이제 서로 이제 친한 언니, 친한 오빠, 친한 동생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이제 맺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횟수가 거듭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로서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하고 돌볼 수 있도록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은 저희가 가정교회 하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부모 그러면은 그나마나 무조건적 무한의 사랑과 돌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어떻게 했을 때 목장 식구들 또는 이제 새로운 그 분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의 영적 부모다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사례나 케이스 같은 거 간단히 가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먹이는 것부터 잘 시작을 먹여야 돼. 해서 맞아. 그렇죠. 네. 맞아. 부모는 진짜 잘 이렇게 먹여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다가가서 먹이는 거 이전에 사실은 인간적으로 서로 이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주고 잘 먹이고 예를 들면 뭐 싱글이 있다 그러면 뭐 집밥을 자주 먹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역을 기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평일에도 뭐 퇴근 후에도 뭐 만나서 뭐 집에 와서 밥을 먹인다든지.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또 개별적으로 그렇게 또 잘 먹인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하나보기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는 반드시 먹는 거 이제 먹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조금 빠르게 분가를 한 이유도 사실은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적게 이렇게 좀 쪼개서 모일 수 소규모의 인원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가가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식구들이 처음 분가를 하고 나서 남은 식구들이 한 10명 정도 좀 10명, 11명 이 정도가 남았는데 역시나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모인다든지 나눠서 이제 뭐 형제들 모임, 뭐 자매들 모임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가정별로 초대하기도 하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한 뭐 2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모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주중에 주중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뭐 따로 이제 본다든지 이제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는 사실은 가정교회 이제 전체 예배는 줌을 이용해서 하고 많이 이용을 했고 그 대신 개별적인 만남은 집으로 한 집씩 초대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미니 목장 아니면 1대1 뭐 이렇게 만나서 끊임없이 그렇게 케어를 하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 뭐 그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여기 목장은 이제 남편 아내 다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남편 목자의 어떤 역할 남편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하세요. 어떻게 목장을 지금 잘 섬기는지 우리 남편은 이렇게 목장을 목회한다. 네, 저희 그러니까 뭐 이제 역할적으로 좀 이제 뭐 분담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사실은 뭐 둘 다 당연히 해야겠지만 저희 남편 주로 이제 저희 가정교회는 사실은 이제 목자가 이끄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 주인이 돼서 같이 그 예배를 만들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뭐 예배 이제 뭐 찬양 준비하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지난 전주에 이제 예배 드렸던 말씀을 다시 모여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나눔 질문들을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가정교회 시간에 모여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주로 가정교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남편이 잘하는 거는 또 뭐 계획을 워낙 잘해서 계획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한 17명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은 이제 10명 정도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여러 사람이 좀 상황을 좀 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가정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저희는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뭐 2달 단위로 이제 가정교회 이제 스케줄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딱 고정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링 이런 걸 저희 남편이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획 그런 어떤 스케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좀 신나는 이벤트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정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 다시 말해서 목장 모일 때 그 예배 또 모임을 맞습니다. 이제 어쨌건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하고 네네네. 그 이제 뭐 대동소이는 하겠지만 우선 모여서 밥 먹고 그러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 나눔하고 그다음에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거 나누고 그리고 또 문제나 고민이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뭐 전도나 선교 쪽에 뭐 그런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나누고 뭐 주로 이제 그런 형식 맞습니까? 지금 우리 목장 교회도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히 좀 독특한 우리 이 하나복 나들목 교회의 목장의 가장 큰 특징?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기존 교회의 뭐 구역이라든가 뭐 다락방이라든가 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하고 우리 여기 목장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이제 기존 교회에 이제 다락방이나 이런 거는 보통 1년 주기로 이게 바뀐단 말이죠. 1년 주기로 이제 다락방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뭐 길면 2, 3년 있다가 새로운 이제 구성 멤버로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렇게 뭐 바뀌고 그러지 않은 교회도 많죠.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구역되면 그냥 마냥 그 같은 멤버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또 이렇게 막 섞어서 네네네. 크로스 펠로십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다르다는 거는 이제 한번 이제 가정교회 식구가 돼서 이제 분가해서 나가지 않는 한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식구로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사람을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사실 서로 어느 정도 포장이 가능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좋은 점들을 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리고 보여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3, 4년이 지났을 때 되게 깊어지는 관계니까 서로의 치부를 사실은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다 드러내고 네. 오픈하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삶의 양식을 서로 너무나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면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직면이고 내가 뭐 어떤 답게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신앙인답게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그냥 새롭게 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게 직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서로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 그러니까 한 번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이상의 가족. 아까 제가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할 때 여기는 이제 직분 시스템이 없고 서로 호칭도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런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장에서도 나이 많으면 언니나 오빠가 형이 되고. 그렇게들 보통은 그렇게 하지만 또 자유롭게 사실은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이제 사실 친밀해지는 관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언니 오빠 이렇게 저희도 처음에는 보통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다가 친해지면 언니 오빠 되고 동생 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그렇게 언니 오빠 형 이러는 거를 조금 좀 절제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한 부작용도 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근데 거의 없으니까 여기서.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가정교회 할 때 그런 점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언니나 오빠들이 사실 가정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었고 이제 이분들 내가 이제 목자로서 근데 나는 한참 동생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리더로서 이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언니 오빠라는 호칭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깨달았던 건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아이로서 있는가 청년으로서 있는가 사실 그걸로 가정교회 안에서 그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래서 거리낌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무의미하다 약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좀 경험적으로 저는 배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는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목장이라든가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으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의식화가 잘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목자께서 남편 목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운영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커미티에 그리고 또 교회 대표로도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뭐 성도 대표로. 네, 성도 대표로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일반 전통적인 교회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 남편이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부담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뭐 잘 이렇게 감당을 하시는 것 같죠?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부담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실제적으로 많은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네, 그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결정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결정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를 늘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감은 사실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남편 목사님하고도 한번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현 가정교회가 더욱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역자를 세우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